메마른 땅이고 악플이 난무하는 인터넷 공간을 상징한 겁니다. 그러니까 희연이 왜 버리고 튀었냐? 아빠한테 옮을까봐. 아빠의 전염병. 전염병은 무엇을 상징한다? 시기, 질투, 비꼼을 상징하는 겁니다. 반면에 물은 사랑을 상징하는데 좋은 긍정적 댓글 반응들이죠. 현대 공간, 현대 사회가 어쩌죠? 아주 미움, 비난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모두가 다 긍정적인 반응을 찾아 떠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 중에서 임영웅은 사랑을 찾아 나서는 존재, 사실은 히어로와 같은 존재이다. 근데 이제 희연이 정말로 악플러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사실은 애비도 몰라본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악에 휩싸이면 악귀 들렸어. 대한민국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죠. 악기 들린 사람. 악기 들리면 사실은 부모도 못 알아보는 겁니다. 부모 자녀 다 없어요. 그러니까 희연은 아빠한테 옮을까봐 버리고 튄 건데, 하지만 뭐다? 지금 자세히 영화를 살펴보면은 임영웅이 끝까지 책임지고 무덤을 만들어주는 사람은 임영웅밖에 없어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임영웅이 처음에 자기가 키우던 시월이가, 자기가 키우던 개가 저 세상으로 가니까 끝까지 무덤을 만들죠. 근데 지금 희연은 어떻게 등장했다? 임영웅의 텐트를 털다가 끝까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아주 이기적인 사람, 아주 자신만을 위해서 부모 자식 간의 천륜, 인륜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할 것만 가는 현대인의 나쁜 마음의 무의식의 내면의 욕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희연이 상징하는 거는. 근데 이제 희연 등장하기 전에 총을 가지고, 샷건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물을 찾아 나선 다음에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마무리 지으려 하다가 결국에는 삶의 의지를 가지고 다시 텐트로 돌아오는 길에 희연을 만나게 되는데, 임영웅이 처음에는 희연이 가지고 다니는 게 막스를 보고 난 다음에 희연에게 먼저 샷건을 딱 겨누는데 결국에는 쏘지 않는다. 그거는 임영웅이 악플러들을 좀 용서한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임영웅이 현실 입장에서도 얼마나 많은 악플러를 만났으면은 이러한 자신의 내면의 마음이 자신의 영화, 연기로 완전히 투영됐기 때문에 이번에 몰입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왜냐하면 임영웅이 자기 자신의 캐릭터에 완전히 몰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많은 요즘 현대 그리고 최근에 실제 뉴스에서도 많은 트로트 가수들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조금 사회적으로 곤란을 치르는 다른 트로트 가수들이 좀 있죠. 물론 거기에 사회적 규범이 있긴 하겠지만 좀 너무 과하게 욕먹는 감이 있다, 이러한 의견도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 영화, 단편 영화 데뷔작이 굉장히 임영웅에게 큰 역할을 하는 것도 실제로 많은 의견들이 뒤섞인, 최근에 조금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너무 엄격한, 너무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분위기가 만연하다는 것을 이 거친 황무지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영웅에게 사실은 메마른 땅밖에 존재할 수 없어요. 임영웅뿐만 아니라 지금 주변의 트로트 가수뿐만 아니라 셀러브리티들의 삶에도 굉장히 힘든 삶만 요즘 많이 있는 거는 좋습니다. 많이 있는 거는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너무 엄격한 잣들을 들이밀어서 다른 사람들, 텐트에 있는 물건들을 뺏으려 한다. 임영웅과 같은 사람들의 명성을 뺏으려는 희연, 악플러. 그러니까 일단은 희연의 아빠가 차를 타다가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데, 희연의 아빠가 가진 전염병 모르죠. 희연의 아빠도 혹시 몰래 악플러였을지. 이게 결국에는 자기 자신만을 알아보는 사람에게 이러한 병이 옮긴다는 것을 극 중에서 암시하고 있고, 그러니까 희연이 오히려 이 병을 만약 치료했었다면 어땠을까? 근데 희연은 자기 아빠를 치료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자기만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다음에 임영웅의 텐트에 가가지고 또 다시 음식을 훔치려고 하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만 알아보다가 결국에는 희연도 마지막에는 그 병에 걸려 사망하고 만다. 그 병은 뭐다? 이기심, 그리고 내면의 추악한 모습들, 그것들이 절대로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이기심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마지막에 희연이 회개를 하지만, 희연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죠? 자기 아빠를 그렇게 버리고 온 것이 후회가 된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버리고 온 것까지는 그나마 인정하겠는데, 그 다음에 또 임영웅의 텐트 안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먹을 거 자기 혼자 살자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임영웅이 그러한 것을 모두 용서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개인 10월의 무덤을 만들어준 것처럼 마지막까지 희연이 자기의 텐트에 음식을 훔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어떠한 로맨스도 없었죠. 그래도 희연의 무덤을 만들어주고 희연이 남긴 개 막스마저 책임지고 금강으로 물을 찾아 떠나는 그 당당한 모습. 그러니까 임영웅이 끊임없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이 단편 영화에서 완전히 드러낸 것이다. 그러니까 임영웅이 자신의 팬들, 자신을 사랑해주는 혹은 악플러라도 끝까지 안고 가겠다라는 이 영웅 같은 서사시를 잘 드러낸 겁니다. 나름대로 꽤 괜찮은 주제였고 이번에 필름에 좀 돈을 많이 쓴 티가 확실히 났습니다. 이거 색감 자체가 조금 남자들이 좋아하는 분위기 이런 걸 디스토피아라고 하죠. 뭐 예전에 유명한 영화 나는 전설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끝나고 난 뒤에 황무지의 세계를 그거를 현대 연예인 생활로 잘 표현한 그러한 좀 영화의 센스 있는 연출이 돋보였고 그리고 연기가 굉장히 괜찮은데 그러니까 연기 자체도 굉장히 좀 실제로 거기에 있는 듯한 몰입감을 줬는데 그만큼 임영웅이 자신의 캐릭터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현대 사회 실제 생활이 비슷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거를 잘 드러내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것 조금 더 길었어도 괜찮았을 텐데 30분은 살짝 조금 짧은 감이 있습니다. 약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그러니까 워낙 모래폭풍이 불어친다는 거는 인터넷 사회의 익명성의 뒤에 숨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바,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악플 댓글들만 남기고 떠나는 사람들만 남기는 이 황무지 같은 세상에서 그린 뭔가 푸르른 이제 영화 내에서 푸른 초원의 모습은 하나도 안 보여주지 않고 도시와 버려진 흙의 세계만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만약 그 다음 영화가 공개된다면 임영웅이 끝내 자신이 원하는 물의 세계, 초록의 세계를 찾아 나서는 것을 자신이 좋아하는 개, 자신이 좋아하는 개인 막스와 함께 찾아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번 영화에서 계속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감독뿐만 아니라 임영웅이 기획했다는 것은 자기가 현재 있는 상황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끊임없이 책임지는 모습 결국에는 희연이 마지막 전염병을 통해서 자기가 마무리를 할 때마저도 자신의 개를 책임지지 못했는데 자신의 부모는 물론이고 개를 책임지지 못하는 희연과 달리 끝까지 자기가 물을 찾아 나선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개가 아닌 막스를 데리고 끝까지 금강으로 자기 차 끌고 가는 임영웅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좀 책임감을 부여하는 그러한 좀 숨은 히든 메시지가 있었다. 임영웅 이번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뭔가 남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선정한 것도 좀 흥미로운 점이었다. 왜냐하면 조금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더 유명한 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디스토피아, 황무지의 세계를 표현한 것도 흥미롭다. 이것이 바로 정확한 해석입니다.